연애 진짜 중요하잖아요. 왜요? 자, 헤어진다는 건 그렇게 슬픈 일이 아니래요. 아니 슬픈데 어쩌라고. 헤어지는 걸 후련해. 저는 진짜 회원님들과 헤어지면 진짜 힘들어하는 사람이에요. 무서운데? 잠깐 회원님으로 몰고 간다고? 시원하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셋이 만나서 같이 읽었던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의 책은 제 추천책입니다. 최 사장이 썼던 책이고요. 우리는 언젠가 만난다 라는 책인데요. 5년 전에 처음 읽고 그리고 선생님들께 추천을 하면서 이번에 다시 읽어보게 되었는데요. 저는 사실 그 당시에 올해 책으로 추천을 할 만큼 이 책을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표지가 저만 옛날 표지. 매니아트지. 저희는 쌤 표지. 미니 세핑입니다. 네. 자, 이 책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책은 나와 타인, 나와 세계, 그리고 관계를 도와주는 도구, 죽음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요. 그렇게 거창한 내용은 아니고 사실 읽어보시면 되게 쉽게 읽히지 않나요? 맞아요. 그죠? 그리고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함께 이제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저자가 이렇게 끌고 가는 분위기와 그 톤, 말의 톤 이런 건 어땠어요? 선생님이 느끼기에? 어때요? 왜냐면 저는 일단 되게 좀 잘라 말아. 저요! 오케이. 먼저. 저는 일단 좀 두 분의 생각을 먼저 듣고 싶은 이유가 어. 뭐냐면 저는 책으로 먼저 안 사람이 아니라 지데 너비앗이라는 팟캐스트로 먼저 알고 팬이 된 후에 그 다음에 책을 읽은 케이스라 네. 그분의 목소리, 얼굴 생김새 얼굴, 다 아시는구나. 톤 뭐 이런 거를 약간 읽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책으로만 만난 두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실물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 책에서 그 사람이 말해주는 어조로 비주얼을 상상하잖아요. 일단은 되게 머리가 젖어 있고요. 그리고 강아지 한 마리 키우면서 살고요. 고독해요. 그 기저부에는 고독이 이렇게 안개처럼 쫙 깔려 있어서 되게 울림이 있는 낮은 목소리로 계속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상상하면서 책을 읽었어요. 장발인가요? 저처럼 약간 좀 자랐어요. 집에서 스스로 가위질을 하고요. 일단 이 최 사장 이름이 가명이거든요. 네. 최 씨에다가 네. 지식 가게의 주인이란 뜻에서 사장을 붙였다고 하네요. 근데 저는 그걸로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체게바라에서 따왔다고. 근데 뒤에 바로 써있는 게 체게바라 자본주의적 직책인 사장을 결합해서 이런 아이러니를 노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난 편에 또 다른 자본주의의 끝에 도달하신 분의 책도 네네. 읽고 맞아. 이분도 삶을 통해서 받은 통찰을 또 적은 거잖아요. 네네. 정말 세상은 다채롭다고 느껴요. 그래서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나는 어디쯤 있나? 어디쯤에 난 가까운 사람일까를 견줘보기 좀 편했어요. 저는 솔직한 제 내면은 최 사장 쪽에 가까워요. 어린 시절에 저는 그 본성은. 근데 내가 추구하고 도달하고 싶은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그거는 좀 조수영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니까 내가 그런 양 되잖아요. 지금은 조수영님에 가깝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내면도 좀 바뀐 것 같아요. 저는 여기도 아닌 상태인 것 같아요. 아직 그 내면은 잘 만나지 못한 것 못했군요. 다요. 선생님은요? 저는 완전 여기죠. 맞아, 저는 이건 선생님이 쓴 책이다라고 하고 맞아, 약간 근데 있습니다. 저 그 느낌 받았어요. 진짜 나를 안다. 위로받는 책. 네. 내가 하고 싶었던 말, 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얘기를 정확하게 해주니까 내 마음의 갈 길을 모를 때 이걸 다시 읽으면 나 이런 사람이지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몇 주 전에 조금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일이 있었는데 네. 어떤 기준을 갖고 결정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뭔가가 이걸 선택해도 아니고 이걸 선택해도 아닌 거예요. 이상한 거여서 기준을 다시 바꿔야겠다라고 하다가 이 책을 다시 읽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제 기준이 더 명확해지셨구나. 서는 거예요. 나는 이런 거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사람이 아니었지. 나는 이런 사람이었지를 되게 확실하게 할 수 있어서 좋은 결정을 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잘 표현해주는 그리고 나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엄청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책이었어요. 그래서 시작을 하면서 저희가 첫 이야기를 읽게 되는 게 별에 대하여. 맞아. 별 모양의 지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별에 대한 책을 읽어야 되나? 아니야. 내가 별을 제대로 알려면 세모에 대해서 읽고 동그라미에 대해서 읽고 네모에 대해서 읽어야 돼. 그러니까 그 바깥 것들을 탐구하고 내가 알아가면서 별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별을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이게 그 5년 전에 저한테도 우와 했던 이유는
저는 필라테스를 얘기하기 위해 많은 것들을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필라테스를 얘기하고 싶어서 필라테스만 팔 수도 있겠지만 다른 많은 운동들을 하고 그리고 이런 책들도 읽잖아요. 전문 서적이 아닌 것들. 그거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막 정확하게 표현을 해내지 못했었어요. 근데 이걸 딱 읽고 이렇게 말하는 거구나. 내가 왜 이 많은 이야기들을 읽고 하고 움직이고 있는지 필라테스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 나머지 것들을 하면 누군가는 필라테스만 읽고 필라테스만 해야지 라고 했을 때 어떻게 이걸 전달하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이거를 읽고 난 이걸 하고 있었던 거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됐었어요. 저도 재작년만 해도 되게 필라테스 안에서 전문성을 높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남들에게도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여러 경험들도 하게 되고 이렇게 난관도 부딪히면서 다른 것에서 이걸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자 해서 저도 그때부터 더 독서량을 막 늘리면서 더 깊어지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 그래서 저도 선생님의 방법에 너무 동감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저희가 하는 컨텐츠를 또 그렇게 봐줄 것 같아서 이 문장이 되게 기뻤어요. 그러니까 필라테스를 파야 필라테스를 알 수 있는 건 맞아요. 맞아. 근데 거기에만 너무 몰두되어 있는 것보다 그거를 파는 만큼 바깥에서도 여기를 볼 수 있어야 더 넓어지고 깊어지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 많은 것들을 모아서 필라테스를 다시 표현해내는 일이 그렇게 쓸모없다거나 넓혀가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도 좀 말하고 싶고 이해받고 싶은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언가를 이해하려면 그것 바깥으로 걸어나가서 그것에서 벗어난 다음에 다른 것들을 둘러봐야 된다. 모든 지식은 그걸 이해하기 위해 그것이 아닌 것들로부터 시작해야만 한다. 저는 트레이너를 하다가 필라테스로 전향을 한 케이스라서 그 트레이너의 이미지를 지우려고 처음에 너무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카운팅을 하는 거라던가 티칭을 하는 것도 아무래도 그 습관이 배어 있으니까. 근데 필라테스는 조금 더 섬세하게 말을 많이 했어야 했고 초반에는 계속 필라테스에만 몰두하려고 더 많이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저도 어느 순간부터 점점 더 다양하게 세계를 많이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거기서 얻어지는 것들을 느끼려고 하는 여정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타인에게 닿을 수 있는가? 저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전 닿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선생님은요? 그 무엇도 인정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이제 괴로워하고 오락가락해요. 막 뭐 안 닿지 하면서도 닿고 싶고 닿을 것 같아 하면서도 안 닿는 걸 막 인정을 못하고 그게 저의 괴로움의 많은 부분이 아닐까. 왜냐면 사실 안 닿는다라고 생각하면 어려울 게 없거든요. 네. 왜냐면 저 사람이 날 너무 당연하게 이해를 못하고 오히려 날 이해한다는 게 이상한 일 아닌가요? 우리가 닿을 수 없는데 어떻게 날 이해하겠어요? 그렇다면 내 마음을 몰라주고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이 세상에 이해 못할 것이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머리로는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닿고 싶고 닿을 수 있을 것만 같고 그러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그게 왔다 갔다 해서 많은 것들이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일단 만남과 인연이 일시적이고 되게 한정적이다. 근데 그 순간은 정말 닿잖아요. 그러니까 헤어지더라도 혹은 뭔가 틀어지더라도 그 순간에 우리가 닿았던 게 거짓은 아니었으니까. 아까 간단하게 말해서 내가 보는 것과 너가 보는 게 달라. 그러니까 지금 이걸 바라보고 있지만 내 시각 정보로 들어와서 내가 이제 감각기관으로 인지를 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 이것과 다른 사람이 하는 게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컵이야, 종이컵이야 이걸 보고 있지만 저는 이 동그랗고 긴 종이컵을 볼 수도 있고 선생님은 저 뜨거운 거라고 할 수도 있고 심지어 선생님은 저 길쭉하고 네모난 거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정말 실제 하는 것을 똑같이 보고 있느냐를 했을 때 저는 100% 다른 거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닿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 선생님은 네. 닿을 수 있다면 저희가 네. 같은 걸 보고 있다가라고도 생각할 수 있나요? 저는 약간 사람들한테 가상의 에어볼론 같은 거 있죠. 그런 게 다 껴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각자의 그 사적인 공간과 어떤 형상이 다 각각 있어서 그걸 보고 있으면 투사되는 건 다 다르지만 이 공간에서 뭔가를 같이 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있잖아요. 저는 좀 그렇게 이해해요. 근데 더 슬픈 일 아니에요? 같은 걸 보는데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 그래서 저는 내 것도 이만큼 이렇게 본론에 존중받고 싶어하는 사람이라서 그냥 너 것에도 그 자체를 그냥 인정을 하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라 그냥 벌써 인정을 하고 들어가서 그럼 시작했기 닿지 않잖아요.
약간 제가 생각하는 다음과 같이 보세요. 다른가 이거 봐요. 보세요. 선생님의 본론과 제 본론이 지금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저희는 다 아 근데 지급합니다. 이 책을 보고도 정말 이걸 다르게 이해했구나. 그러니까요. 그건 것 같아요. 제가 철학을 장점이 하기 생각. 시작하면서 제가 처음 딱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제가 좋아하는 이제 철학자가 제일 대표적으로 쇼펜하우어가 있잖아요. 네. 그 사람의 시작점이 뭐냐면 세계는 표상이다예요. 아무래도 저는 그쪽에 많이 치우쳐 있다 보니까 그게 닿을 수 없다. 너와 나의 표상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도 너무 인정하지만 우리가 이 앞에 실존하는 것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실존하는 건 오케이, 각자가 해석하는 건 다른 거지.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닫는다? 나는 939H 필라테스 있는데 아. 문을 열어줬고 그럼 다 열어줬고 내가 열어줬고 들어왔고 타인과의 관계는 어렵다. 타인에게 닿을 수 없다는 진실을 인정하고 외로워지거나 타인에게 닿을 수 있다고 스스로를 속이며 매번 좌절하거나 저는 그 두 개를 반복하고 있으니까 너무 어렵다. 저는 두 개 중에서 후자를 선택하는 편이에요. 믿고 좌절하고. 저는 후자였다가 전자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원래 저는 좀 지쳤나요? 네. 많이 지친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인간관계를 진짜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이고 좀 걱정도 많아서 별거 아닌 거에 계속 저 자신을 갉아먹는다고 해야 되나? 그 쓸데없는 걱정 있잖아요. 타인은 그렇게 생각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저 사람 저렇게 받아들일 수 있으면 어떡하지라는 뭐 그런 것들이나 관계의 불안함? 뭐 약간 이런 것들로 인해서 되게 많이 상처받고 지쳐왔어서 그래 나와 그는 뭐 관점이 달라라고 이해하면서 닿지 않는다고 점점 더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랑은 떠나고 세계는 남는다. 사랑이 떠났어.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거에서 이어지는 부분이 나오죠. 네. 그러면 실제론자와 관념론자에 대한 먼저 정의가 나오게 되는데 간단하게 그냥 얘기를 해볼게요. 실제론자는 이 세계가 내 자아와는 무관하게 그냥 실제한다. 존재한다.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이게 실제론자. 그럼 관념론자는 세계가 내 자아랑 이 세계랑 독립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내 주관에 의해서 해석된 뭐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관념론자에 가깝고 선생님은 아까 해주신 말씀에 따르면 실제론자에 가까운 거죠. 네. 선생님은요? 저도 관념론자에 가까워요. 가만수 아니, 우린 근데- 존재하지 않아요 선생님. 우리는 주변에 여기는 따라 어딘 움직여요. 거야? 여기는 어딘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각자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답니다. 지금 내면에서 줌하는 건가요? 맞아요. 이런 걸 객관적이라고 말할 거야라는 세계가 이미 흘러가고 있다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저와 내면이 만들어낸 세계는 또 톱니바퀴처럼 따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게 이렇게 같이 흘러가고 있는데 제가 조금 느리거나 제가 너무 빠르면 뒤틀려요. 그래서 내 거는 지키되 이 세계가 원하는 속도에 맞춰서 그 합의점으로 살아야겠다는 세계와의 합의를 제가 했어요. 성사가 잘 됐나요? 아, 되다가 안 되다, 되다 안 되다. 요즘 안 되고 있습니다. 저는 제가 그래도 살면서 덜 힘들 때 또는 제일 그래도 충족된 느낌이 들 때는 이 모든 세계는 내 표상이야. 그러니까 내가 만든 세상이야. 그러니까 관념론자로 살 때예요. 그래서 그런 거죠. 내가 눈을 감거나 내가 죽어, 내가 사라지면 이 세상에 없는 거라서 그래서 나 좀 더 편하게 살아야 되고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그러니까 통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이 모든 세상이 막 제가 매트릭스를 제대로 이해를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네. 매트릭스라면 너는 어떻게 할 어떤 거야? 선택을 할 거야? 어떤 선택을 할 거야? 아니면 괜찮을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그 생각을 왜 하지? 난 이미 매트릭스처럼 살고 있잖아요 사실. 왜냐면 네 그래서 그냥 이 세상이 허상이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살았으니 저는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누가 막 외계인이 바깥에서 보고 있고 너네가 개미 같은 존재면은 어떨 것 같아? 너무 답답하지. 내 삶이 그런데. 내 삶이 그건데 개미도 자기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 거고 나도 이 삶이 전부라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다기보다 그거를 저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면 또 생각해 볼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출발점은 뭐였을까? 어떤 생각? 그러니까 지금 이런 세상에 대한 이런 생각을 저는 꼬리를 물고 해서 나올 수 있는 답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영향이 있다. 내 세계는 어디서 왔을까? 이런 것도 전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약간 나름대로 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된 나의 세계에 대한 느낌인 것 같다라는 게 하나 이렇게 티켓처럼 하나 갖고 있는데 여기서 최 사장의 글을 읽고 최 사장의 티켓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 근데 최 사장은 그렇게 갔고 그는 관념론으로 갔고 자기의 세상을 펼쳐갔고
저는 실제론으로 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같은 현상에 대해서도 결정을 내리는 건 또 그 자기다. 그게 나구나. 만남이라는 건 놀라운 사건이다. 너와 나의 만남은 단순히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넘어선다. 그건 차라리 세계와 세계의 충돌에 가깝다. 너를 안는다는 것은 나의 둥근 원 안으로 너의 원이 침투해 들어오는 것을 감내하는 것이며 너의 세계의 파도가 내 세계의 해안을 잠식하는 것을 견뎌내야 하는 것이다. 저희의 만남이 굉장히 즐거운 만남이잖아요. 하지만 그 즐거움마저도 지금 쓴 단어들을 보면 누군가가 보기에는 다 부정적인 단어로도 볼 수 있는 것들이죠. 네. 그러니까 너가 나가 만나서 꽃을 피웠어, 아름다워졌어, 따뜻해졌어라는 단어가 지금 여기엔 없잖아요. 네. 너가 나를 안는 것마저도 서로한테 침투하는 거고 그리고 충돌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것들을 이겨내고도 하는 거라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맞아요. 그걸 감내하고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만큼의 또 가치가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도 저도 닿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닿고 싶어 하고 너무 그렇기 때문에 나 그걸 감내하고도 선생님들을 만나는 거고 얘기하는 거고 이 세계를 계속 궁금해하잖아요. 나 이런데 그거 안 궁금이 아니고 왜? 그러니까 계속해서 궁금한 것도 그 세계를 계속 알고 싶은 거겠죠. 네. 그래서 계속해서 저는 그런 걸 기대하고 또 상처받고 또 감내하고 또 도전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 세계와 충돌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그게 충돌도 가볍게 느껴져서 같이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제가 생각하는 여유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의 정의인 것 같아요. 그게 뭐 시간 여유 있고 돈이 여유 있고 마음의 여유가 있다기보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제 마음의 여유는 그거인 것 같아요. 어떤 것을 만나도 내가 크게 당황하지 않고 저 사람을 오해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 충돌이 너무 크게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충돌하고 있고. 네,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거를 배워나가는 과정이 저는 제 인생인 것 같아요. 시험을 만날 때의 마음과도 되게 일치해요. 맞아. 이게 수업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필라테스 제공하고 그 사람의 몸을 살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받아내는 거예요. 일단 문 열고 띠링 하면서부터 그 전에 헤어지고 다시 만나기까지의 일과 그런 것들을 다 갖고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감내하고 그것을 또 이렇게 내 그릇에 담아보는 게 수업에서도 적용 가능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넓혀야 되는 것 같아요, 결국엔. 강사들이 많이 하는 고민 중에 저는 이 회원님이 막 예를 들어 체형이 너무 안 좋으셔서 조금 수정해드리고 싶은데 회원님은 다이어트 하고 싶다고 하세요. 어떻게 해요? 이런 고민 진짜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죠. 내 세계 안에서는 저 사람이 이걸 해야 너무 이득인 거고 저분 세계 안에서는 저걸 해야 본인의 삶의 맞아. 이득인 거라서 이렇게 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충돌시켜서 같이 맞춰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고 비유.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러면은 저 사람도 나랑 충돌해서 맞춰나갈 의지가 나타날 때까지 이걸 먼저 안 내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맞아. 맞아. 그렇게 만나서 합의돼가는 거. 그리고 거기서 우리는 또 그 가치에 대한 보상으로 페이를 지불받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정말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정서적인 책임감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책임감까지 있어야 돼요. 그것도 어려워요, 사실. 이분 입장에서 내가 페이를 했어. 만약에 뭐 시간당 10만 원이라고 칠게요. 네. 그럼 10만 원에 대해서 기대하는 저 사람 세계에서의 뭔가 있을 거고요. 나는 10만 원을 받았고 내가 받은 거에 대해서 내가 기대하는 뭔가가 있겠죠. 이 세계도 맞춰나가는 과정인 거죠.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 그 트렌드 코리아 얘기하면서도 그 회원이 원하는 것들을 빠르게 스크리닝 하는 거 있잖아요. 캐치하는 거. 그 능력이 사실 요 능력이지 않나요? 약간 회원님이 이렇게 그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그 에어 벌룬에 이렇게 딱 와서 와요. 나와 와요, 색깔이 들어왔어. 다르긴 해. 근데 그 벌룬을 맞아. 읽어야 돼. 그 짝짝짝짝. DID. 오늘의 하루 그리고 이 사람이 원하는 것 맞아. 그 걸음걸이를 보아하니 아 저기 벌룬에는 뭐가 써있네 이거를 하고 그리고 그것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 맞아. 그러니까 읽을 수 있는데 그냥 튕길 수 있는 거고 오케이 이렇게 쓱 그러니까 내가 좀 더 말랑하게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조금 이렇게 들어오세요 할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그것도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대화를 하면 그런 표현하는 분들 많이 있어요. 뭘 원하는지 알겠는데 그거 해주기 싫어. 그런 표현 종종 있잖아요. 탕! 근데 팽팽해 내 어. 벌룬. 그러니까 뭘 우리 해주기 싸우고 있어. 그래서 그래서 어려워. 사실 시퀀스를 준비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맞아. 그걸 너무 고집
파면서 계속 그걸 내가 이끌어가면 네. 오히려 더 충돌이 생기는 경우도 그쵸, 많이 있는 그쵸, 것 같아요. 맞아요. 벌룬 찢어집니다. 그러니까요. 그분의 오늘 하루의 마찰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아, 지금 빠졌다. 빠르셨네 벌룬에. 아, 이거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벌룬이 약간 검해지면서 오기도 해요. 맞아요. 맞아요. 그 우리가 또 약간 밝게 아, 만들어. 저렇게 털어도 줘야 돼. 맞아. 근데 까매져가지고 털고 나서 시작해야지. 내가 이렇게 쑥 내가 받아들였는데 이 벌룬이 까맣게 이렇게 나한테 쑥 하면은 그러니까 내가 진짜 반짝여야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건데 내가 반짝이지 않는 날이 있거든요. 나도 아, 약간 맞아, 맞아. 회색인 날? 그럼 이게 이렇게 감염돼가지고 나도 이렇게 찌그러지고 다크다. 자, 여기서 제가 또 이렇게 딱 잡고 가요. 네. 대면 서비스업은 네. 감정 오케이. 컨트롤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태도가 어, 얼굴에 드러나는데 항상 내 기분 관리가 그래서 중요해요. 기분이 태도가 되면 안 된다. 우리가 회원님이 검은색으로 오시는 걸 캐치하잖아요. 네. 회원님도 강사가 회색인 걸 캐치해요. 맞아. 그래서 진짜 그게 중요한 거.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가 하루에 한 명만 만나면 괜찮아요. 맞아요. 그래도. 그 근데 정도는 이 회원님 나가고 나면 계속 가요, 다른 계속. 하기 때문에 반짝반짝 이렇게 그래서 이 회원님이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다음 분 오시면 회원님 오셨어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쉽지 가식이 않지. 아니라 이분을 위해서 내 벌룬 닦아놓는 거거든요. 맞아요. 화장실 세면대를 붙잡고 울어본 적이 있는가? 아 있죠. 없어요? 아, 좀 오래됐죠. 네, 연애 진짜 중요하잖아요. 왜? 자, 헤어진다는 건 그렇게 슬픈 일이 아니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문구에서 정말 많이 위로를 받았었어요. 아, 저는 이게 오히려 위로 안 되네. 어머나. 아니 슬픈데 어쩌라고. 아니 근데 오늘 정말 유쾌하다. 그가 사라진다고 해도 그의 세계는 그대로 남을 것이기 때문에 이 말이 되게 위로가 됐었어요. 아, 슬픈 건 저는 슬프죠. 남기 저는 때문에 그러고 싶지 않아요. 남기 때문에 슬프잖아요.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아 근데 제가 말하는 그 남는다라는 거는 그의 세계가 나의 이 세계 안에서 자리는 잡았을 거 아니에요. 연애의 네. 경험이.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잔상을 계속 추억하면서 슬퍼한다라는 걸로 받아들이진 않았고 그냥 그 세계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한 단계 더 발전하거나 또 다른 내가 또 다른 사람과의 세계가 만나서 또 다시 연애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서 저도 그렇게 받아들였는데 네. 저는 그럼 나 성장 안 하고 안 아플래 주의자예요. 선생님이 말한 거를 100% 머리로 이해해요. 당연하죠. 내 모습은 그 나를 스쳐간 모든 인연들이 만들고 간 그쵸, 세계의 그쵸. 잔상이잖아요. 그 잔상이 없었으면 제가 쇼펜하우어를 읽었을까요 혹시? 쇼펜하우어를 이해 못했겠죠. 네. 심지어. 이해할 필요가 없었겠죠. 나한테 상처가 없었더라면 그쵸. 그러니까 저는 모든 인연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럼 나 성장 안 하고 안 아플래. 멋있는 사람 안 하고 안 아플래. 20대 때는 그렇게 생각은 했는데 늘 선택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늘 성장해 왔습니다. 저는 약간 반대로 네. 그 이별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성숙하지 않고 어린 아이 태도가 컸던 사람이었어서 이거를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나이가 돼서 좀 더 위로가 되었지 않나. 당연히 근데 선택하면 저도 안 아프고 싶겠죠. 근데 어쩔 수 없이 그 만남과 이별은 계속 이루어지니까 갑자기 슬프네요. 모르겠어요. 저는 되게 특이한 게 헤어지는 걸 후련해요. 저는 진짜 회원님들과 헤어짐도 진짜 힘들어하는 사람이에요. 무서운데? 잠깐 회원님으로 몰고 간다고? 아니. 불안하다. 불안하다 우리. 회원님이 가셨다? 약간 이런 느낌과 아니, 그분 알지? 그분 아. 알지? 그분 오늘 가셨어. 후련해졌어. 잘 계시죠? 헤어지는 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면 너무 그 부럽다. 뭘 이렇게 남긴 남죠. 근데 헤어져서 뭐 내가 쌤 그건가 봐요. 그 순간에 정말 최선을 다하며 마음을 줬기 때문에 맞아요. 후회가 안 나요. 선생님 최선 안 다하셨어요? 다 하죠. 너무 다해서 미칠 것 같은데. 근데 이것도 그렇게 제가 아까 받아들이게 말했던 그 티켓 있죠. 어린 시절에 겪었던 그게 다 맞아. 여기를 다 연결되셨구나. 귀결돼요. 저는 진짜 못 끊어서 계속 스스로 아까 말했잖아요. 갉아먹는다고 그런 주의라서. 근데 정답은 없는 거죠. 그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이 부분은 저에게 되게 위로가 됐던 챕터였어요. 맑은 겨울 아침 그는 떠난다고 말했다. 약간 소설 형식으로 계속 네네. 얘기를 하고 있죠. 소설 내용을 저희가 다 얘기를 하지는 않겠지만 이제 소년병과 한 여인이 만나고 헤어지고 다시 만나고 이렇게 사랑을 해나가고 또 헤어지고 이거를 그리고 있는 되게 짧은 소설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저한테 항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제 당신에서 필요한 것이 더 이상 나에게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항상 언제나 같이 걸을 것이라고 혼자 생각했던 시간이 슬픕니다. 이렇게 되게 담담하게 말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걸 조금 머리로는 생각을 하면서도 마음으로 좀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차라리 그럼 아예 인정을 안 한다면 그것 또한 덜 힘들 것 같거든요.
그냥 왜 떠나? 우리 좋은 친구였잖아.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좋은 연인이었잖아 할 수 있는데 내 인생의 타임라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딱 여기까지 이 사람과 인연이 있고 또 내 다음 인생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게 끝나는 시점이구나. 서로에게 나빠서가 아니라 그 스텝업을 하는 사실 시간대도 전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맞았기 때문에 우리 셋이 함께 앉아 있는 거고 혹시나 내가 계속 올라가는 속도, 내가 진행하는 속도와 이게 달라지면 우리도 언젠가 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말한다는 건 머리로 알고 있다는 것인데 더 이상 내가 너에게 필요 없어를 인정하는 게 좀 저한테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아, 이 사람 이제 내가 놔줘야겠다. 왜냐면 내가 더 이상 이 사람한테 뭔가를 주지 못하는구나. 그게 뭐 물건이 아니더라도. 그럼 저는 되게 미련 없이 보내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이 저는 되게 결혼관에도 연관이 적용이 되는데 되는 말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이유 때문에 제가 결혼을 미룰 수도 있겠지만 혹시나 이 결혼이란 제도에 묶여서 더 이상 내가 이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닐 때 내 인생에서 또는 저 사람 인생에서 넘어가야 되는 페이스가 다가왔을 때 묶여 있어야 하는가? 이 사람을 묶어야 하는가? 내가 묶여야 하는가에 대한 대답을 저는 내리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안정감을 비롯해서 다른 많은 다양한 장점이 있는 것도 알고 한데 이 부분이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남편한테 내 삶에 이렇게 남편을 만난 게, 오빠를 만난 게 너무 다행인 것 같다고 말하고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제가 판단한 제가 너무 부족해요. 뭔가 뭐 잘하는 구석도 있겠지만 세상을 살아가는 너무 부족한 아이거든요. 남편이 그런 부분을 정말 제가 안 갖고 있는 반쪽을 정말 잘 채워주고 또 남편이 없는 부분을 제가 또 도움이 된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주보면 좀 너무 달라서 약간 다투거든요. 서로를 마주보면 내 모습이랑 너 모습이 너무 다르니까 계속 그런 부분을 서로 지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관점을 앞으로 바꾸니까 이제 그게 결혼이 된 거죠. 연인 때는 뭔가 그런 부분이 싸움이 됐다가 이제 가족이 되고 가정을 꾸려야 되는 입장이 되니까 동료처럼 이제 앞을 보게 되잖아요. 세상에 관해서. 그러게 되니까 나는 이거 갖고 있는데 이건 없어. 오빠 있어? 나 이거 있어. 그러니까 같이 쭉 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이 조금 어떻게 보면 저 입장에선 안타깝기도 하고 조금만 관점을 조금 틀어줬으면 하는 생각도 있죠. 저는 선생님이 되게 럭키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럭키? 이렇게 바라보다가 이렇게 바라봤어요. 그리고 같이 걷잖아요. 근데 같이 걷는데 나는 계속해서 이렇게 가고 있고 이 사람은 이렇게 가면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두 분 다 어쨌든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뭘 말하는지는 저도 모르죠. 하지만 각자의 길에서 각자의 것을 열심히 해나가고 있어서 이 스피드가 템포가 일치했기 때문에 계속 그게 가능한 거지. 한 사람이 멈춰버리거나 너무 빨라지면 사실 저는 선생님도 그 고민을 솔직히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선생님이 그냥 그러니까 저는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채워줄 수 있고 라고 지금 생각을 하지만 부족한 채로 선생님이 멈춰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저 사람은 이렇게 가는 거 선생님 눈에 보일 거거든요. 그게 뭐 부와 명예가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그러면은 그때도 고민이 될 거예요. 이게 또는 반대도 마찬가지일 수 있죠. 나는 이게 가는데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대화가 안 됐어? 왜 우리 같은 곳을 바라보지 않아? 같은 거 보고 있어. 같은 곳을 볼 수 없어요. 이 스피드가 다르면 보이는 게 다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선생님이 뭐 틀렸다 내가 맞다가 아니라 선생님이 진짜 럭키하다고 생각해요. 이 템포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또 제가 럭키한 점이 제가 일을 못하게 된 시점이 있었잖아요. 그 아이를 키우게 되면서 그때도 제가 너무 힘들어한 걸 아니까 그 다음에 남편이 육아휴직이라는 것을 해줘서 제가 다시 그 속도를 맞출 수 있게 저를 밀어줬어요. 자기를 멈추고. 그러니까 그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것도 럭키고 그리고 그런 상황을 만들어줄 수 있는 남자라는 것도 럭키인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남편을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한번 받았어? 그러면 오빠 저번에 나 힘들게 도와줬으니까 내가 이번 밀어줄게 하면서 밀어주고 있는 거죠. 좋다. 그래서 럭키 맞네요. 맞아요. 진짜 럭키한 거죠. 맞아요. 인정? 인정. 저는 여기엔 소설이니까 조금 감성적으로 다가가 볼게요. 네. 그 남자가 많이 뭐 뗄감을 떼달라고 하고 다 달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주지 않았어? 라고 보챘을 때 그게 너를 오래 보고 싶어서 그런 거야 라고 했을 때 20대의 연애인 것 같다는 상상을 했어요. 진짜 다 아는 척하지만 정말 많은 걸 모르잖아요. 뭐 사랑에 관해서도 세상에 관해서도 그냥 나에게 많은 것을 내어주는 게 다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더 줄 수 없냐고 재촉하잖아요. 근데
근데 사실 같이 있는 게 사실 사랑인데 너무 눈물이 났어. 근데 저는 20대의 사랑 같다라고 했을 때 맞네? 라고 지금 처음 생각해봤는데 맞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저는 그 20대 사랑이 전혀 미흡하다거나 미숙하다라고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그 나이에 사랑이 더 대단하지 않나? 지금 우리 나이보다? 이불킥 하는 거 없어요? 네. 오히려 지금보다 더 헌신적이고 더 희생할 수 있고 더 많이 줬던 것 같아요. 저는 20대 때. 모르겠어요. 저는 모양이 다른 것 같아요.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안정적이고 편안하고 막 이런 뭉근한 사랑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모양이 달랐어. 근데 그것도 좀 저한테는 부족한 비유예요. 그냥 대단해요. 그거를 경험했고 그걸 할 수 있으니 그걸 모두가 경험하지는 않는 맞아, 것 같거든요. 맞아. 이렇게 해서 저희 타이인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다음 편에서는 바로 이어서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다 허상이에요.